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한국 코리아 원팀 원전 수주 현황 및 가능성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알림 꼭 확인해 주시고요. 한국의 코리아 원팀은 한국 수력과 원자력 한수원 중심으로 해서 한전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전 KPS, 한전 원자력 연료 등이 참여하는 통합 수출 체계입니다. 현재 전 세계 9개국에서 원전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성공 가능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원전 수출 예상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가장 순위가 높은 체코는 맨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위치하고 있으며 90% 확률로서 2025년 계약을 체결했고, 두 번째로는 불가리아 80%로 한수원이 주 계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루마니아 80%로 1.2조 원 수주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베트남은 70%로 2026년에서 27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튀르키예 60%로 러시아 등과 경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50%로 미국과 사우디 간의 협력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폴란드 40%로 정권 교체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영국 30%로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로베니아는 20%로 한수원이 입찰을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1순위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순위 체코 성공 확률이 90%로 거의 확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24조 원, 두코바니 5, 6호기 최대 48조 원, 태물린 3, 4호기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현재 상황은 2024년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2025년 6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코는 한국의 가장 확실한 수출 성과입니다. 프랑스 EDF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2025년 6월 5일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온타임 온버짓 정해진 기간과 예산 내 완공이라는 능력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체코가 왜 90%로 거의 확정으로 표기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두코바니 5, 6호기는 2025년 6월 본계약이 체결되어 확정 상태가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고 뒤집힐 위험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확률 산정의 근거는 원전 패키지 수주 기준으로 볼 때 두코바니 플러스 태물린으로 시장에서는 논평하는 경우가 많아서 태물린 3, 4호기까지 포함한 체코 전체 시장에 대한 수주 확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태물린은 추가 결정사항 5년 내에 추가 결정사항에 따라서 협상권을 갖지만 확정은 아니므로 거의 확정 90%로 표기한 것입니다. 즉 두코바니 5, 6호기로만 보면은 100% 계약 완료이지만 태물린을 포함한 전체 가능성 계산 시 90%로 평가하는 보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성공 확률이 80%로 높은 단계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코즐로두이 원전 7호기입니다. 현재 상황은 한수원이 주계약자로 시공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맡고 한수원이 시공을 담당하는 구조로 사실상 수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불가리아 또한 80%인 이유는 현황을 보면은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2기 설계 계약까지는 마쳤으나 EPC 설계 조달 시공 본계약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 한수원 컨소시엄이 유력 주계약자로 사실상 본계약 직전 단계이지만 아직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 본계약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00%가 아닌 80%로 표기한 것입니다. 실제 원전 EPC 본계약은 정치, 재정 리스크, 조건 조율 등 최종 변수로 지연, 변경될 가능성이 일부 남아 있어서 시장에서는 확정치가 아닌 높은 확률 80%로
평가한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성공 확률이 80%로 높은 단계입니다. 사업 규모가 1조 2천억 원,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입니다. 현재 상황은 2024년 12월 최종 계약을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캐나다, 이탈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완전 리모델링 분야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진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루마니아 또한 2024년 12월 계약 체결 이후에도 80%로 보는 이유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은 2024년 12월 한수원이 컨소시엄, 캐나다, 이탈리아와 함께 최종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확정된 프로젝트입니다. 확률 산정의 이유는 이 역시 체르나보다 1호기에 국한해서는 100%에 가깝지만 루마니아 전체 신규 사업, 체르나보다 3, 4호기 건설을 포함하거나 대형 신규 원전 수주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경우 후속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80%로 표기하는 해석입니다. 표지금 80%는 시장 기대의 보수적 추정치일 뿐 이미 계약된 1호기 사업은 확정입니다. 다음 4순위 베트남. 성공 확률이 70%로 중상 단계입니다. 사업 규모는 220억 달러로 닌투원 원전 4기입니다. 현황을 보면 닌투원 1호기는 2025년 8월 러시아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2호기도 러시아 혹은 일본이 우선 협상권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능성을 보면 한국은 차후 신규 원전 3호기, 4호기 등 또는 제2차 개발에서 기술,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70% 확률은 바로 이 차후 베트남의 신규 추가 원전 발주 기회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서의 팀 코리아의 상대적 강점을 반영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4기 원전 중에서 1차는 러시아, 2차는 일본, 향후 추가 건설에서 한국 참여 확률이 중상에서 상이라는 시장 평가에서 70%로 집계된 것입니다. 다음 5순위 튀르키예. 성공 확률 60%로 중간. 사업 규모는 40조 원. 신호 원전 4기. 현재 상황은 2025년 말까지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13년 일본이 사업을 포기한 이후 한국과 러시아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2022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순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성공 확률이 50%로 중간 단계입니다. 사업 규모는 22조에서 34조로 1.4기가와트급 원전 2기입니다. 현재 상황은 미국과 사우디 간 핵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사우디 간의 원전 협상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우디는 원전 도입과 함께 우라늄 농축 자주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123 협정이라는 엄격한 비확산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3 협정은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 기반 규정으로서 미국 기술로 원전을 짓는 상대국 사우디가 핵연료 우라늄 농축, 재처리 등에 대해 미국 정부 기준, 감시나 통제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이고 만약 사우디가 핵연료 자주 농축권을 강하게 요구하면 미국은 협정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진행 상황을 보면은 2025년 4월 미국과 사우디는 민간 원자력 협력 예비 협정에 합의를 했고 올해 말까지 세부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협정의 최종 성사 시 한국의 사우디 원전 수주 가능성은 대폭 높아집니다. 반면 사우디의 핵연료 자주권 고집 혹은 이란, 이스라엘 변수 등이 남아 있어서 그 확률을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 미국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인 APR 1400 수출 구조 특성상
계약상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미국과 사우디 간 협상 결과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 7순위 폴란드. 폴란드는 성공 확률이 40%로 중하위 단계입니다. 사업 규모는 최소 10조 원. 퐁트누프 원전 2에서 4기. 현재 상황은 2023년 정권 교체 후 사업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2년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나 2023년 12월 신정부 수립 후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표명하며 사실상 프로젝트가 무산 위기입니다. 다음 8순위 영국. 영국의 확률은 30%로 중하 단계이며 사업 규모는 21조 원입니다. 모어사이트 원전 3기입니다. 현재 상황은 장기적 논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APR 1400이 후보 모델로 포함되었으나 구체적 진전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2024년 5월 영국 원전 기업단이 한국을 방문하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순위 슬로베니아. 성공 확률이 20%로 낮은 단계입니다. 사업 규모로 볼 때 사업 규모가 미정이며 JEK2 프로젝트로 최대 2,40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현재 상황은 2025년 2월 한수원이 입찰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2024년 6월까지는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나 2025년 2월 한수원이 경영 환경 변화와 전략적 우선순위 검토를 이유로 철회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을 요약해 보자면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계약 진행, 내용 범위에 따라 80에서 90%로 평가되나 계약된 개별 사업 자체만 보면은 확정 또는 실질 확정입니다. 베트남은 신규 원전에 대한 성공 확률이 높은 평가이며 사우디는 미국의 비확산 규정 123 협정 합의 여부가 최대 관건입니다. 확률 수치는 장기 수출 관점에서 관련 국가의 신규 원전 전체 시장 가능성, 미계약분, 정치적 변수까지를 반영하는 보수적 분석 결과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및 시사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요인을 보면은 블룸버그 분석을 참고하면은 한국이 전 세계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43%를 수주할 위치에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팀 코리아 모델입니다. 통합 수출 체계의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우위입니다. 온타임, 온버짓으로 건설 능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도전 요인을 살펴보면은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금력의 한계입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BOO 방식 프로젝트에서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변수입니다. 발주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코리아 원팀은 현재 상위 4개국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베트남에서 높은 성공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리아 원팀의 성공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의 유일한 공급업체로서 순차적으로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